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3년도 상반기 비상계획관 선발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법령 오리엔테이션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서 강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근 이번에 시험에 출제됐던 것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출제 범위는 기존의 출제 영역 비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 비대법 같은 경우도 앞에 영역은 좀 안 나왔지만 계획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비상대비 자원관리라고 이렇게 명칭이 우리 2022년 7월 5일날 이게 비대법이 전면적으로 약간 바뀌면서 체계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비상대비 자원관리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 영역은 최근에는 4문제에서 5문제 계속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보면 나왔던 데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총 4에서 5문제는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 좀 보시고요. 교육훈련이 또 중요하죠. 비상대비 교육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4, 5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서 보칙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 문제에서 2, 3문제까지도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출제하기에 이런 데가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고요. 특히 여기서는 실비의 변상,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자주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벌칙은 최근에 와서는 별도로 문제 내는 건 없고요. 지문의 하나 영역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비대법은 그렇게 달라진 출제 범위 영역은 없었다. 다음에 민방위법도 마찬가지 크게 영역이 벗어난 건 없고요. 기존에 나왔던 부분이 많이 나왔던 부위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나왔다. 민방위 기관과 협조가 한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계획 파트는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운영 이 부분은 줄곧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히 임무로부터 조직 편성하는 부분, 지휘감독 및 검열하는 부분도 한 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민방위 운영에서도 자주 나온 영역이고요. 다음으로 교육훈련과 동원은 계속해서 2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기본법은 다른 법에 비해서 보칙이 3, 4문제씩 계속 요즘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출제 낼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별표 있는 영역도 여기 등하관제나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별표가 있다 보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내고 있다. 그다음 벌칙도 최근에 2번 연속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준비해야 되는 영역이 된다. 예비군법입니다. 예비군법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우리 조직 편성 분야는 2, 3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었던 그런 흐름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동원 및 훈련 분야가 여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문제에서 4문제까지 이렇게 나오는 영역이죠. 이번에는 2문제 정도 나왔고요. 무장복장은 주로 1문제 정도 나왔다가 이번에는 2문제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긴급조치 및 보상 관련된 부분은 2, 3문제씩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보칙에 진짜 해당되는 영역도 1, 2문제씩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리고 벌칙이 독특하게 여기는 많이 나왔다 여태까지. 그래서 꼭 1문제씩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여기 영역 같은 경우는 출제될 영역이 되게 벌칙이 많다 보니까 문제 내시는 분들이 선호해서 내는 영역이다. 재난안전법 관련해서는 최근 트렌드가 그렇죠. 이쪽 앞쪽 재난안전관리 기구 쪽에서 2, 3문제씩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재난관리 영역인 예방대비 대응 복구에서 많은 영역, 약 55% 이상의 문제를 내고 있다. 최근에도 보시면 점점 문제수가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재난안전관리법이 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법의 한 축인 안전문화 관련해서 안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 최근 한 번 안 나왔다가 지금도 한 문제씩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 보칙은 옛날에 법령이 바뀌었을 때 한동안 좀 많이 나왔다가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고요. 재난 원인 조사 요 분야만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회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 1장부터 3장까지 영역 한 15%에서 20%, 재난관리 영역이 한 55%에서 한 60%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분야가 한두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제 영역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은 그 난이도와 시간의 부분에서 문제가 어렵고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구별을 좀 해서 문제를 보는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바르게 연결된 거, 이런 유형으로 기본적으로 저는 분류를 하고요. 그 유형이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이유는 우리가 1번부터 옳은 것이 나와도 답이 나오더라도 그게 잘 구별이 안 돼요. 그게 확실히 알지 않는 이상 뒤에 2, 3, 4번을 항상 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쉽게 디팔런스는 잘 구별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1번에서 X가 나오면 그 X만 봐도 뒤에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쉽게 틀린 거 하나는 찾는 것은 능력이 돼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틀린 것들은 잘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난이도가 좀 낮고요. 모두 골라라. 네. 지문이 4개 있는데요. 그 중에 4개 중에 2개, 그러니까 보기가 2개씩 있는 거.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니을, 리을, 기역. 이런 식으로 2개 똑같은 거 있으면 그때는 2개만 알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좀 낮고요. 오히려 속어법에 의해서 답도 찾아가는 방법이 쉽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또 숙달을 안 하신 분들은 또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 문제 푸는 요령들을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가 4개인데 답이 다 틀려요. 1번은 기역, 2번은 기역, 니은, 3번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기역, 디귿, 니은, 디귿, 4번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하면 어느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답을 구할 수 있다 보니 정답률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기 개수가 다른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모두 틀린 것을 골라라. 이것도 보기 개수가 같으면 난이도가 좀 낮죠. 그리고 개수가 틀리면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하실 게 모두 틀린 것을 골라라 요 부분이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틀린 것을 고르는 거였는데요. 답을 체크할 때는 옳은 것을 고를 때가 있어요. 그런 고벽이 많이 생길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습관들, 계속 틀리는 부분을, 실수들을 줄이는 과정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한 달 전까지 이런 것 때문에 꼭 하나씩 이렇게 틀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줄이는 습관들을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연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쉽죠. 왜 기억, 니은 가로 열어놓고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에 바르게 연결된 것 하면 그 중에 몇 개만 알아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쉽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 비대법은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영역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또 어렵게 보신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문제도 상황형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상황형 문제가 없다 보니까 긴 문제가 별로 없었고요. 단답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또 함정이 있는 문제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틀릴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황형하고 3단 구성 문제가 없다 보니 좀 문제가 난이도가 좀 낮다고 저는 봤어요. 물론 여기서 틀리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쉬웠던 영역이었다. 이에 반해서 민방위법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난이도를 제일 높게 봤고요. 상황형 문제도 많았고요. 3단 구성 문제들도 그 중에 두 개가 있었고요.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에서도 개수가 틀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확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보지 못했던 거 아니면 좀 헷갈리게 된 영역 또 정확한 개념을 몰랐을 때 이 민방위법은 좀 많이 틀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공부를 잘 준비하셨던 분들은 또 잘 보셨겠죠. 저는 일반적인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예비군법인데요. 예비군법은 모두 골라라 부분이 많은 문제들이 조금 개수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두 문제 정도가 상황형 나왔고 이 정도는 원래 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은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독특하게 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평상시 정도의 난이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음은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에 반해서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황형 문제도 이 두 문제밖에 없었고 3단 구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지만 그래도 여기서 많이 틀리신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안전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양이 많다 보니까 로스되는 부분이 많죠. 잃어버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문제가 나오다 보면 계속 나오는 부분은 그래도 좀 많은데 또 새로운 영역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다 보면 또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또 재난안전법이다 보니 여기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22년도 상반기는 상형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요. 문제도 상당히 길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 고르시오 문제도 답이 서로 틀린 거, 보기 개수가 다른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이에 반해서 이번 문제는 딱 보면 되게 쉬운 문제 같아요. 근데 정확한 개념과 헷갈린 문제를 섞어주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 관련 법령을 들어가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이렇게 관련 법령에 관련 법령까지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변별력이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법령 그러니까 헌법까지 해서 한 6개, 7개 정도까지도 합격하신 분들이 생겼죠. 지난번 한 10개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난이도는 전원본보다는 쉬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항상 옳은 것 하면 동그라미를 하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체크를 하고 맞느냐 틀리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이런 습관들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답은 사실 옳지 않은 것, 4번인 거라고 하면, 요게 이제 X거든요. 나머지가 5,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만약 이거 풀다가 3번, 4번이 모를 경우에 이렇게 하고 나가면, 당연히 1번, 2번은 마킹을 안 하겠죠. X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개념들, 문제들이 옛날에는 조금 그래도, 문제를 내다 보니까 좀 쉬운 영역도 있었는데요. 점점 이제, 꼬아내는 문제들이 좀 생겨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국무총리에게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요 경우에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보고도 해야 돼요. 보고도 대통령에게, 승인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법령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안 나와 있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개념만 쫙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각 케이스별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켜보시고, 요건, 중앙행정기관장이 경미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경미한 사항을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협의도 거쳐야 되고, 승인도 대통령에게 승인은 안 하지만 보고는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릿속에 그려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걸 안 해놓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스러워 하죠.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보완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여기서 변경 후 승인 절차 없이 승인권자에게 보고를 기본계획할 때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해서 할 때도 심의 승인은 안 하지만 행안부 장관 협의하고 보고는 승인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즘에는 문제를 단순하게 내지 않고요. 여기서 헷갈릴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또 문제를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의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이 통보를 안 하죠. 통보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통보한다 이렇게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디퍼런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법령만 많이 읽는다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념부터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은 옳은 것을 골라라의 대표적인 문제였거든요. 비상대비 훈련의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번에 5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 1번이라고 체크를 하고 2번, 3번, 4번을 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혹시나 해가지고 1번이 답이더라도 2, 3, 4번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이 약간 난이도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시간적으로 더 많이 뺏기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1번이 맞다는 건 아니고 1번은 도산훈련과 실제 연습이죠.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아니고 실제 연습에 상상훈련이 하나의 포함 요소죠. 요게 포함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실제 훈련에. 그래서 맞는 표현은 아니다. 그리고 요 2번 사항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법령에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임기 만료 시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그 다음에 지방의회 선거 등 할 때, 선거 기간에는 훈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 비상대비 훈련은요, 전국 단위 훈련이거나 시도 단위 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임기 만료가 되든 탄핵이 돼서 하든 재선거를 하게 되든 재보궐을 하게 되든 어떤 경우에도 전 국민들이 다 해야 되다 보니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할 수 없느냐? 이 선거 기간. 이 선거 기간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출제가 안 됐지만 우리 공직선거법에
선거일로부터 23일까지가 전까지가 선거 기간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 제가 출제형이라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상황형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 답은 사실은 오는 것은 선거기간 실시하지 아니한다. 2번이죠. 실시하지 않죠. 어떤 선거든 선거하지 않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나머지는 X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 임기 만료 시에만 선거기간 중에 실시하지 않는다. 우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4일이죠. 선거기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7일 초과할 수 없는 도상훈련 같은 경우는 초과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실제 시험 제품 생산훈련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저희들이 다 교재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 각 법별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기간, 시군구단이기 때문에 선거기간, 공선거기간,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거 9번 문제도 쉬운 문제인데도 많이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우리 훈련 실시할 때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훈련 면제예요. 훈련 면제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여러분들 비례법 공부하시다 보면 훈련 면제하는 게 있고요. 훈련 면제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출석 불능 사유가 있어요. 불능사유. 네. 그래서 통지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교부 받아가지고 훈련을 갔는데 신체 검사를 통해서 그 인도인수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또 훈련을 빠질 수 있는 이 3단계로 돼 있죠. 이 3단계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령만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훈련 면제와 출석 불능 사유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다 본 내용들이에요. 다 본 내용이다 보니 여기를 구별해서 훈련 면제와 출석 불능 사유가 이거다 구별해서 디퍼런스를 보신 분들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많이 보신 분들은 훈련 면제와 이 실제 내용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거랑 섞이는 출석 불능 사유와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 모두 근로시험인데 다 4개씩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하나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게 풀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훈련 면제가 아니죠. 예, 내가 훈련 면제는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데요. 출석 불능 사유는 내가 제출을 해야 돼요. 본인이나 그 가족이 제출을 해야 돼요. 출석 불능은. 그래서 형의 집행 같은 경우는 이 훈련 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제인 걸 고른 거니까 이거는 아니죠. 아닌 거니까 이거 니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시음, 미음은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겠죠. 면제되는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미음, 비읍 중에 하나만 풀 줄 알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국외 영의 중인 사람을 훈련 면제할 수는 없죠. 출석 불능 사유를 네 훈련 갔다 온 훈련 어떤 통지서를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국외 영의 중인 사람들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면제가 아니라 출석 불능 사유가 되죠. 그래서 기억이 아니잖아요. 그럼 답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개 풀지 않았는데 답이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소거법을 통해서 똑같은 개수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제가 이게 2개 풀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더 확인한다고 하면 교직원도 훈련 면제 사유가 되지. 사유가 있는 동안에 학생도 되지. 그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명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비군 훈련도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데 면제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공부하시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훈련 면제와 출석 불능 사유,
훈련 문자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 요걸 서로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이 각각의 내용도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하고 상관없는 거, 존속기간이 상관 있는 거. 그 다음에 인력과 훈련 문자가 서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자주 출제되면서 점점 꼬아내는 영역이다 보니 확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비교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방위 계획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 보기를 먼저 보면요. 항상 보기 먼저 보는 거예요. 니은, 디귿, 니은, 리은, 디귿.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낼까요? 이렇게 그냥 2개씩만 내도 되는데 굳이 니은, 디귿, 니은, 리을 했으면 니은, 디귿은 동그라미로 만들어 놓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을을 아니냐 모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겠죠. 세부 집행계획 10월 말까지 작성하죠. 시도지와 협의한 다음에 소속기획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예,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작성하는 맞죠. 그래서 니을을 이런 문제는 니을을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이 답을 니은 2번인지 4번인지 모르잖아요. 찍어야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답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요. 제가 이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문제 유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높아진다. 정답률을 낮추고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예요. 난이도를. 그래서 시험 출제자들은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 문제 자체를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문제 자체를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두 번째는요. 헷갈리는 문제를 문구를 놓아요. 살짝 바꿔놔요. 세 번째, 문제를 길게 해요. 네 번째, 보기를 여기처럼 개수를 다르게 해요.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이게 더 많아지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는 이런 식으로 높이고 있다. 어렵게 낼 수 있다. 여러분들 아시고 문제 출제 경향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다 각각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문제 자체 어려운 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헷갈리는 문구들은 여러분들이 각각 오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틀린 답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단권화 시키면서 항상 정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문제를 긁게 하는 것은요, 보기를 먼저 봐서 소거법에 의해서 푸는 요령들을 기울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기 개수가 다르게 하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어쩔 수 없이. 대신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들을 취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는 다 드려요. 이런 자료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잘 보시고요.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중에 독특한 것들, 그 다음에 포함사항들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날짜들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잘 디퍼런스를 찾는 거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래야지 개념이 잡히는 거거든요. 다음에 민방위 준비해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건 개수가 같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좀 어려웠던 게 느끼신 분들이 이 기억 같은 게 안내 표지판, 유도 표지판을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이거 다 보던 문구예요. 그리고 화상방 대비하고 의료구 필요 물자를 비축하는 거 다 여러분들도 민방위 준비인 거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안내 표지판과 유도 표지판을 부착하는 게 아니라 대피 장소에다가 안내 표지판과 유도 표지판을 부착을 하죠. 그래서 말을 다 본 내용인데 살짝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기 때문에 기억이 있어야 되겠죠? 기억이 있어야죠. 그럼 이거 과감하게 지우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 니을은 O예요. 그렇죠? 그러면 니은, 디귿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니은 잘 모르겠어. 디귿, 시장군수시군구청장은 물자, 응급복구에 필요한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아, 국무총리가 왜 나왔지? 행안부 장관한테 해야죠.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요. 민방위는요. 국무총리가 총괄을 합니다. 행안부 장관의 보좌를 받아서. 이에 반해서 비대법은 행안부 장관이 총괄 업무를 합니다. 누구를 보좌하기 위해서? 예,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총괄기간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전체적인 것들을 관할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말표현이 민방위법하고 비대법이 총괄하는 사람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이해하시고요. 국무총리가 총괄기관이긴 하지만 계획 파트까지만 국무총리가 관할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관할을 하냐? 실무 운영하는 거는 행안부 장관이 보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국무총리가 없어요. 행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틀린 거 딱 구별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 가지 풀었죠? 두 가지 풀고 답이 나온 거예요. 더 풀어도 되죠. 더 풀어도 되는데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예요. 내가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하는 방법이 이런 패턴으로 시험 문제 실제 할 때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한 방식대로 무조건 해봐야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시간 남으면 한 번 더 보면 되니까요. 아리까리한 건 이렇게 물음표하고 넘어가면 되죠. 한 번 더 봐야겠다는 건 표시를 하고 넘어와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서 보면 돼요. 안 그러면 이걸 볼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냥 2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숙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고 나서 틀렸다고 이게 내가 채점을 했는데 틀렸다? 그럼 뭐가 틀렸는지 분석을 해보면 되죠. 하나씩 문제를 풀면서.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또 자료 이렇게 다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누가 주체가 되고 누구에게 하고 무엇을 하는데 안내 표지판은 누구를 하는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여기도 출제 자주 됩니다. 다음에 이거 외에도 옳지 않은 것, 직장 해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반대로 말하면 해체가 안 되는 거죠. 해체가 안 되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보세요. 기억 디귿 니을. 여러분은 출제자면 이것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X로 표시할게요. 해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X를 하고 할게요. 이거 해당되지 않죠? 해체 사유 되지 않죠? 왜요? 1653. 디귿 니을 있으니까 디귿 니을 X가 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실제 안 풀어보더라도 X예요. 한번 보면요. 여기 3개월 동안이잖아요. 여기 53이고요. 여기는 6개월이잖아요. 3개월이 안 됐으니까 해체 사유가 되지가 않죠. 맞죠. 제가 이거 일부러 풀어봤는데 안 풀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맞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겠죠. 1년 동안 40명의 예비군 자원이 분대를 했다. 이건 분대가 우리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40명이잖아요. 분대가 원래 40명인데 40명 유지했는데 이걸 해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체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실제 문제 푼다고 하면 기억만 풀면 답이 사실 나오는 거죠. 이거 아니다 딱 나오고 혹시나 더 궁금하면 하나 정도 더 풀면 되는 거죠. 그럼 2개만 풀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여기 니은까지 한번 풀어보면요. 소대, 중대. 여기에서 2배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냐? 분대 외우시고요. 중대 외우시고요.
아까 400명인데 제가 표시 잘못했어요. 400. 그 다음 4배. 4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는 내용들 다 얘기해 줘요. 근데 여기도 상당히 어렵게 낼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법령만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면요. 여기서 어렵게 내면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 학원에서 계속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 기본 법령 20번 봤어, 30번 봤어, 해독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꼼꼼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개념을 정립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된다. 그리고 회독을 돌려야지 실력이 발휘되는 거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을 할 수 있고 빨리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반복만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 됐다고 생각하고 시험 보시면 그냥 많이 쑥쑥 틀립니다. 뭐 바르게 연결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예비군법이잖아요. 지역예비군.